이 사건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력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쟁은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진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비천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내 국외에 수집한 최고급 정보를 종합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하이브리드 침략이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지만 그러한 비상사태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심야 국무회의를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담화문으로 설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비상사태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웬 비상계엄 하는 의혹과 불신을 받았습니다. 언론 노조의 지배를 받는 주요 언론들이 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이라고 맹렬히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철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이유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꾸준히 상승해서 5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비상사태와 반국가 세력을 알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것을 두려워하며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해킹 위험성을 인식하고 선거의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까지 구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각성이 국민 주권의 의식을 강화시켜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관들과 장군들을 겁박하고 회유해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 범죄로 꾸미고 수사 권력이 총동원돼서 내란죄의 조서를 7만 장 넘게 꾸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내란죄 몰이는 조작된 허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가뿐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몰이를 대통령으로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다 보니까 일당 독재의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국방과 치안체계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추진하던 체제 전쟁을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소추인이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시킨 것, 내란몰이가 허구임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에 위반됨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허용된 비상대권의 행사였고 고도의 기밀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입니다. 그러한 기밀을 알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을 탄핵 수출하면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확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7일 1차 표결에서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 확정되었는데 12월 일주일 후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표결해서 탄핵 소추한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회는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를 조사하지도 않고 정족수만 채워서 탄핵 소추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그것만으로 피수차의 직무가 정지되게 규정한 것은 중대한 위법 사유를 조사 확인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위헌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사건 중대한 위헌 여부 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소추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기관의 조사 업무를 계속할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을 해서 탄핵 소추를 각하하고 피소추인이 부당하게 정지된 직무를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서 탄핵소추 의결수를 정족수를 태운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에서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부분을 뺀 나머지 심판 대상에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는 목적에서 감행된 것이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40조 2항은 탄핵 심판 절차의 증거조사는 민사소법을 따르지 말고 형사소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법 312조는 수사기관이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그 진실성이 확인한 경우에만 심판 자료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특수성을 앞세워서 형사소법의 전문 부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여부의 평가 대상이 사실관계의 전부에 관한 조사는 소추기관에서 조사하든 심판기관에서 조사하든 형사소법의 전문 부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정된 사유가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되는 여부, 파면의 상당성 여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부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추인이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은 대부분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고 피청구인이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인정할 적법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